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 오브 X 12일차. 글쎄요, 이번이 몇 번째 촬영일까요? 4회차 촬영분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데일리하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했던 타이밍에 업로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요 예측과 제작 기간 예측 이 부분도 역량입니다. 제 강의에 톤 앤 매너가 잡혀져 가고 있고 익숙해져 가는 만큼 이 부분도 역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건 늦은 거고요. 죄송한 건 죄송한 겁니다. 그리고 강의는 강의죠.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빠그라지면 TWA가 아닙니다. 늦은 만큼 양질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제 촬영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커버해야 하는 예제들의 핵심들부터 짚어볼게요. 색깔로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물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효과 자체를 만들고 나서 그 효과의 반복 적용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목표가 될 것이기에 브레인스토밍 한다 생각하고 펑션을 같이 후딱 디자인해볼게요. 그 다음 순서로 어레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효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레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쓸 거고 어레이로 저장된 정보는 어떻게 부르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레이를 적용해서 우리가 느꼈던 한계에 대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왕 하는 거 예쁜 물결 가져가셔야죠.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이 진심인 걸 알기에 저도 강의에 진심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늦은 점 죄송하고요.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슬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조이 오브 X 12일차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를 배우고 니어 포인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다음에 해결을 해주고요.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가 동시에 활용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바로 우리가 만들었었던 물결 효과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곳에 보시면 중첩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게 보이시죠? 이 결과를 니어 포인트와 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과정이 될 거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순서를 좀 바꾼다고 했죠? 우선은 이곳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펑션을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 없이 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펑션을 빨리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니어 포인트와 어레이 없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니어 포인트와 어레이를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중 가장 최선을 다하는 회차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건 이와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곳에 기준이 있고요. 어떤 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안쪽은 가장 색깔이 진하게 나올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옅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때 어떤 녀석이 필요하냐면 점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 녀석은 add로 만들어줄 거예요. 0,0,0 그리고 그리드에 어치뷰트 랭글에서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겠죠. 포지션 정보를 불러올 거고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색깔 값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레디어스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점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의 거리, 이 점의 거리 모두 다 필요할 거고요. 자, 색깔 값에 d를 곱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d의 값이 여기는 1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는 0으로 표현이 되게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사실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들어오셔서 그리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add로 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점에 색깔을 만들어줄게요. 어치뷰트 랭글. 우선 어치뷰트 CD는 1,0,0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치뷰트 랭글 새롭게 꺼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그리드가 메인이 되는 정보고요. 이 녀석이 레퍼런스로 쓸 정보입니다. 자, 이제 뭘 해줘야 될까요? add의 위치 정보, 이 결과의 색깔 정보를 불러와야겠죠. 자, 벡터 포즈는 포인트 펑션 1,p, 0번 포인트. 벡터 컬러는 포인트 펑션 1,cd, 0번 포인트. 자, 그리고 이제 d를 구해줄 거예요. 거리값이죠. 디스턴스 펑션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를 앞에서 불러온 포즈 값과의 거리를 구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플롯 레디어스를 정의 내려줄게요. 이 값은 우리가 바꾸고 싶기 때문에 채널 플롯 레디어스로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효과에 가까운 내용으로 갈게요. D를 변형을 줄 겁니다. 보시면 자, 이곳의 정보를 포즈로 불러왔어요. 그때 모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D 값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디어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반경이 있다고 했을 때 이곳의 D 값은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아예 바깥에 정말 멀리 있는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은 어느 시점 이후로 다 0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fit 펑션 활용하면 됩니다. 자, fit 펑션에 우리는 D 값의 변화를 줄 거죠. 그리고 0부터 레디어스까지 변화를 줄 거예요. 자, 레디어스라고 하면 이 거리겠죠. 이 결과를 이곳은 1, 이곳은 0이 되도록 할게요. 그러면 1, 0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곳까지의 거리는 꽤 큰데 레디어스에 의해서 클램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클램핑이 된 순간부터는 자, 이곳까지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레디어스를 2라고 했다면 자, 이곳으로 당겨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서로 다른 레디어스보다 큰 D 값들이 다 레디어스까지만으로 클램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클램프 펑션과 fit 펑션을 이해하신다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표현했던 방식으로 D를 꾸며볼게요. 자, D는 fit 펑션에 의해서 꾸며질 건데 자, D 써주시고 0부터 레디어스 변수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0인 곳은 1이 될 거고요. 한계 지점인 레디어스인 곳은 0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는 모두 D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경이 있다면 자, 이곳은 1일 거고요. 조금 더 작아진 뭐 0.9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쯤이 되면 0.1이겠죠. 그리고 한계 반경 여기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모든 녀석들은 0이라는 D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 값을 여기서 불러온 색깔 정보 1, 0,0에 곱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심인 이곳은 빨간색이 온전히 나오는데 자, 0인 곳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곱하기 0 해서 0,0,0 검정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곳이 가지고 있는 D 값이 0.5라면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0.5, 0,0이겠죠. 자, 그라데이션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OL 곱하기 D를 어치뷰트 CD 값에 넣어줄게요. 자, 어치뷰트 CD 값 입력하기 전에요. 어치뷰트 CD는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가 검정색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CD는 색깔 정보에 D 값을 곱해줄게요. 자, 결과 누르면 이곳이 0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레디어스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점점 빨간색의 영역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 값을 좀 올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색깔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잘 바뀌겠죠? 그리고 이곳의 포인트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반영되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조금 더 여러 개의 점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에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값은 1, -1. 이 녀석은 2,3 해볼게요. 그리고 색깔도 바꿔줄게요. 자, 결과 보시면 자, 노란색 점이고요. 이 녀석은 원본 빨간색 점이었죠. 이 녀석은 보라색 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녀석들을 어치빌 랭글 세 번째 인풋과 네 번째 인풋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식을 조금 바꿔볼 건데 자, 만약에 이곳에 2가 쓰이고 이곳에 2가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의 정보를 불러오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곳에 3이 쓰이고 이곳에 3이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라색 정보로 바뀌었죠. 자, 제가 숫자를 바꾼다는 건 자, 채널 펑션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인티저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채널 인티저 num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변수 num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 0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으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겠죠? 자, 2번, 3번.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동일한 내용 복사했습니다. 이곳 연결 끊어줄게요. 머지로 묶어줄 건데, 자, 하나의 결과로 받을게요. 그리고 어치빌 랭글의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때는 포인트 펑션에 자, 넘이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니까요. 1 써주고 1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넘의 정보가 포인트 펑션에 몇 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니? 라고 써주면 되겠죠. 넘. 색깔 정보도 마찬가지죠. 넘.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0번, 1번, 2번. 자, 0번, 1번, 2번에 대한 정보가 0번, 1번, 2번. 이와 같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요. 이와 같은 예쁜 중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이 중첩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 수업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어 포인트를 활용해서 효과에 중첩을 줬더니 이런 느낌으로 중첩이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와 같은 물결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발생하는 포인트들을 늘려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레이나 니어 포인트 몰라도 이와 같이 중첩이 되는 효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서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를 배워서 그걸 해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색깔 중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니어 포인트로 중첩을 줘볼게요. 자,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선은 이 넘에 의해서 이곳에 들어간 넘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값이 바뀜에 따라 잘 작동하고 있죠.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겁니다. 니어 포인트 펑션은 포인트 넘버를 돌려주기 때문에 인티저로 된 컨테이너가 필요하겠죠. 자, pt라고 써주고요. near 포인트 해주시고 reference 1 우리가 가진 모든 포지션 정보에 대하여. 자, 이렇게 된다면 attribute pt 인티저 attribute이겠죠. 이 녀석이 pt라고 해볼게요. 자, 결과 볼게요. 자, 밑에 내용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곳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pt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녀석은 0번이 가장 가까운 거고요. 어떤 녀석은 1번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 아마도 0번, 1번, 2번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은 자, 2번이 가까운 녀석도 있는 거예요. 이때 구해준 pt 값을 이곳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0번 포인트는 pt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곳에 0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0번인 빨간색에 관련된 어떠한 포지션 정보를 받아올 거고 빨간색에 대한 컬러 정보를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거리값이 생길 거고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D가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클램핑 돼서 D는 0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이 모든 포인트한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곳을 PT로 바꿔볼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보시면 이곳에 이렇게 어떤 구획이 나눠진 게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 값 한번 올려볼게요. 201, 201.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드의 이 포인트는 니어 포인트 펑션으로 가장 가까운 점, 이 녀석을 택했을 겁니다. 그때 포지션 정보, 이 녀석이겠죠. 색깔 정보, 빨간색에 대한 이 정보겠죠. 그때 D를 구해줬을 거예요.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에 대해서 레디어스에 따른 변형된 D의 값, 아마도 자, 이 정도 반경 안에 있는 애와 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런 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녀석에게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지금 이 녀석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질 못해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선택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리드가 가진 이 포인트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녀석한테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신경 안 쓰고 이 포인트에 대한 작업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의 효과가 없고 이렇게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제
니어 포인트 쓰지 않고 중첩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이 과정을 한번 수작업으로 해봐야 왜 니얼 포인트가 필요한지. 자, S가 붙었죠. 그리고 니어 포인트의 결과가 어레이가 될 거기 때문에 어레이를 알아야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깁니다. 자, 한번 니어 포인트 펑션 없이 예쁜 중첩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복사해 줄 건데요. 어치빗 랭글 안에 이 식의 구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새롭게 리빌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게 빠르거든요. 자, 얘네들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어치빗 랭글 새롭게 꺼내주겠습니다. 자, 식을 써볼 건데요. 우선은 마찬가지입니다. 벡터 포즈 값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포즈 A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왜냐하면 이 녀석의 정보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불러올 포즈 값들이 변수가 다른 게 조금 지금 이해에는 도움이 됩니다. 포즈 A는 포인트 펑션 1, P, 0. 자, 이 부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벡터 컬러 값 불러올 건데 이 녀석도 A 써줄게요. 포인트 펑션 1, CD, 0. 자, 그러면 이곳에 0이 쓰였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정보를 불러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 결과에 0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 써볼게요. 그리고 플롯 DA를 써줄게요. 디스턴스 펑션을 활용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치빗 P와 앞에서 구해준 pose A. 자, DA에 대해서 이제 B 펑션으로 값을 조절해줄게요. DA 0, radius, 1, 0. 자, 이렇게 되면 radius 값이 없죠? 위에 radius를 정의 내려줄게요. 자, float radius는 채널 float radius. 자, radius 값을 여기서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DA 값과 radius 값을 곱해줌으로써 자, 아까는 작업을 어떻게 했나요? 어찌됐든 CD는 컬러 값과 곱하기 DA 값의 결과였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벡터 fxa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CD 값에 넣은 게 아니에요. 이 값은 벡터의 변수이기 때문에 fxa라는 녀석에 그냥 저장을 해둘게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선언을 미리 해줄 겁니다. fx 벡터 fxa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위에 하나만 더 선언을 해줄게요. 벡터 fx가 있다라고 선언해주겠습니다. 이제 0번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효과로서 한번 써볼 건데 자,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fx라는 건 앞으로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건데 fxa다. 자, 이곳에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0. 자, 이때 어치빗 cd는 최종적으로 구한 fx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지금은 0번 포인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 거예요. 자, 0번 포인트에 필요했던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A를 붙여서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1번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해주면 될까요? 이 녀석들을 다 B로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우선 변수 선언해줄게요. fxb가 있고요. 이 녀석 복사해주고요. 여기 있는 A를 다 B로 바꿔주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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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그리고 뭘 바꿔줘야 될까요?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얘에 대해서 새롭게 변수 다 만들어줬고 효과의 이름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0번 불러올 이유가 없죠. 1번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식을 추가해줘야겠죠. 나는 fx가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다. fxb에 의해 라고 써준다면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끊기지 않고 색깔이 더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 녀석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끊기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해하실 것 같은데 복사해서 붙여넣고 C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 잘 바꿔줘야 됩니다. C로 바꿔주시고 자, 이 상태로 여기 fxc 써주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꿔야죠. 2 그리고 변수
새로 생긴 거 써줘야 됩니다. 자, 이제 fx가 더해져서 업데이트가 될 건데 fxc로 더해져서 업데이트가 될 거다 라고 해준다면 이제 cd 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fx에 의해 표현이 될 거예요. 결과 볼게요. 자, 동떨어져 있어서 중첩이 되는지 모르겠죠?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떤가요? 중첩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결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훨씬 그럴싸한 결과가 나왔죠? 자, 조금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CD는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둘게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 식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능수능란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저걸 굳이 저렇게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효율적인 식 쓰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전반적으로 또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fx abc로 나뉘어 있고 포지션에 대해서도 a, b, c 나뉘어 있고 컬러도 a, b, c 나뉘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굳이 나눠 쓸 이유는 없어요. 방법만 안다면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뒷내용 싹 지워보겠습니다. 자,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밑에 내용도 지워줄게요. 자, 이 녀석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fx는 앞으로 이 결과가 더해지는 걸로 합시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지션 A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A 지워줄게요. A로 써있는 녀석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있다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번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이 녀석이 0번 결과죠. 그 녀석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주고 밑에서는 타입캐스팅 없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벡터, 포즈, 컬러. 자, 그러면 이 녀석 타입캐스팅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자, 이 녀석도 지워줄 수 있겠죠. 자, 플롯 d가 있다고 선언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자, 약간의 노파심이 든다면 벡터, 컬러, 포즈 이렇게 해주고 는 0, 초기 값을 0으로 다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첫 번째 점에 대해서 잘 작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만 1, 여기만 2로 바꿔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점의 위치도 바꿔볼게요. 자, 이 녀석도 옮겨볼게요. 그리고 기왕이면 RGB로 한번 볼까요? RGB. 자, 색깔이 중첩되는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대체 왜 구분 지어주지 않고 그냥 복사하고 숫자만 바꿨는데 결과가 올바르게 나온 걸까요? 자, 이 부분 이해해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내셔야 니어 포인트, 어레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for each, for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꼭 이해를 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해를 못 해내시면 앞으로 배우게 될 니어 포인트, 어레이, for each, for를 이용한 반복문 이러한 내용들에서 모두 걸림돌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얘기니까 꼭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곳에 식은 어디가 다른가요? 자, 들어간 숫자만 다르죠? 그런데 아까는 뭐 포지션 A, 컬러 A, 포지션 B, 컬러 B, 포지션 C, 컬러 C 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에 대해서는 다 다른 변수를 만들어줬고 심지어 효과에 대해서도 다 다른 변수로 준비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포즈인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타입캐스팅을 하자마자 값을 정해줬습니다. 포즈는 0, 컬러는 0, D는 0. 그런데 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오면 포지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 값에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이대로 정의를 새로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 위에서 포지션은 0이다 라고 했는데 밑에 내려가서는 자, 어떤 과정 다 필요 없고요. 포지션은 1이다 라고 하면 위의 내용은 지워지는 겁니다. 최종적인 포지션 1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포지션 0이라고 써놓고 포지션에 대해서 자, 0번 포인트로 이런저런 작업을 합니다. 그 결과로 D도 구했을 거고 fx에 어떤 내용도 추가를 해줬겠죠. 이 밑에서 쓰는 포지션은 이때 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이 새로 정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 식을 보시면 포지션이 이곳까지만 해서 3번이 새롭게 정의가 됐어요. 자, 포지션은 0. 자, 포지션은 포인트 펑션 1, p, 0으로 정의가 돼서 이곳에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앞에 있는 포지션 무시하고 새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은 포인트 펑션 1, p, 1.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여기에 이용된 포지션 값을 가지고 D값을 구했겠죠. 자, 이 문단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구해진 포지션 값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무시하고 다시 이 녀석으로 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한 거에 의해서 컬러 값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컬러 값은 0이다 라고 선언을 해줬고요. 자, 이곳에 컬러 값이 다시 정의가 됐죠. 자,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값을 가지고 뭔가 효과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곳에서 컬러가 다시 포인트 펑션 1, cd, 1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면 여기서 구해온 이 컬러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날아가고 여기서 정의된 상태로 다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D도 마찬가지겠죠. D도 여기서 새롭게 정의된 포즈를 가지고 구해지는 거고 여기서 변형이 돼서 자, 1부터 0까지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이곳 D 자, 새로 정의된 포즈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디스턴스 펑션에 의해서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1부터 0까지의 값이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방식 중에서 하나 스타일 다르게 생겼어요. 뭐냐면 fx입니다. fx는 다른 녀석들은 다 는, 컬러는, d는 이와 같이 썼는데 fx는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 fx는 0이죠. 그런데 위에서 만들어진 fx0의 값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진 색깔에 대한 정보가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 fx는 fx 더하기 자, 위에서 만들어진 fx가 내려와서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쭉 봐볼게요. 자, 이 fx도 자, fx는 1입니다 하고 위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죠.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풀었으면 fx는 fx 더하기 컬러 d. 그런데 이 fx는 위에서 어떻게 받은 정보를 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받아서 얘랑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계속 값이 쌓일 거예요. 자, 처음엔 0번에 대해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fx라는 벡터 변수에 쌓일 겁니다. 0번 점에 대해서. 자, 빨간색 어쩌고 저쩌고가 쌓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포지션과 컬러 D가 정의가 되면서 1번에 대한 녀석을 다뤄주는 거예요. 녹색에 대해서. 그때 만들어진 이 값이 추가적으로 더해짐으로써 fx가 갱신된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에서 2번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다 해줬어요. 앞에 내용 쫙 무시하고 포지션 만들어주고 컬러 만들어주고 D 만들어서 자, 2번에 대한 색깔을 만들어서 앞에서 0번에 대해 추가한 fx 1번에 대해 추가한 fx 마지막으로 3번에 대해 fx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놓고 봤지만 얘네들은 값이 매번 새롭게 작성이 되었지만 fx만큼은 누적이 된 겁니다. 0번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누적된 결과가 CD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중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모든 포인트에서 작업을 할 건데 이 녀석만 딱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CD 값은 0일 거예요. fx 0, 레디어스가 있고 포지션 0, 컬러 0, d 0. 그런데 갑자기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을 포지션 변수가 자, 빨간 점의 중심점이래요. 색깔은 빨간색. 거리 값을 구하기 시작했고 자, 이에 따른 이제 d 값이 변형이 돼서 자, 1에서 0까지로 표시가 됐겠죠. 한 0.5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색깔 값에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fx는 0.5, 0,0이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우리는 아직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 1번에 대한 포지션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그리고 컬러 값에 대해 넣어주는데 자, 녹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거리를 잴 거예요. 포지션에 의해서. 자, 이 점이 이제 바라봐야 될 점은 여기 지나쳤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D값이 구해질 거예요. 자, 반경이 이만큼인데 이곳에 있다면 여기가 1, 여기가 뭐 0.1 정도 되겠죠. 여기서 구한 0.1이 RGB 중에 G죠. 곱해진다면 0,0.1,0이 될 텐데 자, 이 값에 더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앞에서 구했던 fx에 더하기 방금 구해준 컬러 곱하기 d 0,0.1,0 해서 0.5, 0.1,0이 됐을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번 점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리가 신경 쓰고 싶은 이 부분은 자, 파란색 반경 밖에 있죠. 그럼 d가 0이 되겠죠. 다 새로운 값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더해주려고 하지만 d가 0이기 때문에 더해줄 게 없어서 이 값이 결과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써준다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보고 있는 세 점에 대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더해준 거고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을 축약시켜버리고 반복문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계속 꼬입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 반복문 쓰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 식과 아까 니어 포인트로 만들었던 이 결과를 좀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결과가 이제 좀 명확하게 와닿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식에서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 색깔 정보를 하나하나 다 누적해주기 위해 고생스럽게 어치빌 랭글이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녀석의 결과를 보신다면 가장 가까운 녀석에 대해서만 작업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가장 가깝다 생각한 빨간 점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고 자, 여기서 쓸 때 이거 3번이나 반복을 해줬죠. 그래서 이 녀석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녀석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3번 정보를 받아서 효과로서 넣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녀석은 얘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얘한테 정보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빨간색에 대해서만 여기는 다 노란색 여기는 다 보라색에 대해서만 작업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물결로 넘어가서 물결 효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단일한 물결 효과 하나 후딱 만들어 보고요. 니어 포인트로 만들게 되는 중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효과도 만들고요. 마지막에 식 예쁘게 써서 3개가 동시에 중첩이 되는 물결 효과도 만들어 볼게요. 이 과정은 금방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미 다 했어요.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물결 효과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드 만들어 주고요. add 기준이 될 점이죠. 포인트 하나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attribute wrangle 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은 한 51, 51로 올려줄게요. 자, 우리가 attribute wrangle의 식을 활용할 건데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이용할지 이제는 미리 좀 구상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녀석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attribute p.y는 결정적으로 attribute p.y 더하기 효과를 더해줌으로써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fx라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저는 fx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요? 작은 효과들 fxa, fxb,
fx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 녀석들도 변수로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드에 변형을 줄 건데, 자, 어더운 포지션. 자, 이 녀석을 표현하기 위한 POS 변수도 필요할 거고요. 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거리, D도 필요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자, 파형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나는 이 정도 지점에서는 파형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반경을 구해주기 위해서 radius라는 변수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둔 상태에서 attribute rank을 써보기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float fx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 값은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float fxa, fxb, fxc 이와 같은 녀석들도 나중에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벡터 변수 pose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float 거리값 d를 표현해 줄게요. 자, 이 녀석은 기본 세팅 값을 0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float radius. 자, 이 녀석은 반경으로서 우리가 수시로 값을 바꿔주고 싶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channel float radius로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이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써볼 건데요. 우선은 POS에 대한 변수의 값을 지정해줘야겠죠. 포인트 펑션. 자, 레퍼런스로 들어오는 1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0번 포인트. 자, 그리고 거리값 구해줄게요. distance 펑션. 자,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에 대해서 POS와의 거리. 자, 이 녀석의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그 거리를 구해주게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이제부터 fxa라는 녀석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fx를 자, 업데이트 시켜줄 겁니다. 뭐로 업데이트 시켜줄 거냐면 fxa가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attribute p.y는 attribute p.y 더하기 fx로서 문장을 맞춰줄게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fxb가 준비가 된다면 fx는 더하기 fxb 이와 같이 써줄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점이 하나니까 fxa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xa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d라는 값이 나중에 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d로 뭔가 식을 꾸며준다면 앞에 있었던 이 d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d 값이 바뀌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d를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d는 계속 수정이 돼서 이용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xa는 d다 라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fxa를 계속 바꿔줄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sin 펑션에 fxa를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fxa는 d의 값을 받아서 sin 펑션에 들어왔고요. d는 바뀐 게 없습니다. d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게 없죠. 왜냐하면 fxa로서 d를 받아서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보시면 이와 같이 파형이 생성되고 있어요. 이 파형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좁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fxa에 곱하기 뭐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쓸게요. 분리를 할 수 있다면 따로 써주겠습니다. fxa를 앞으로 곱해줄 거예요. 이만큼.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곳에 숫자를 바꿔준다면 자,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럼 뭘 할까요? 채널 펑션 활용하면 편하겠죠. 자, 이 녀석은 frequency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값을 올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기왕이면 플레이를 눌렀을 때 파형이 움직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디 값이 바뀌어야 되나요? 자, 잘 보세요. sin 펑션 안에 이 녀석에 더하기 attribute time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갈 fxa가 변형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써야 되겠죠. fxa에 attribute time으로 꾸며줄 예정입니다. 더할까요? 뺄까요? 자, 빼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 많이 드렸어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파형이 밀려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이 타임의 속도를 좀 곱해줄게요.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괄호 열고 곱하기 채널 플롯 스피드.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속도 값을 올려준다면, 자, 지금이 1입니다. 지금이 2예요. 4로 올려볼까요? 자, 좋습니다. 속도 조절도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 하나의 효과씩 쓰다가 이번에는 속도에는 이렇게 곱해줬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_a 곱하기 는 채널 플롯 스피드.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프리퀀시랑 다를 바가 없죠.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계속 나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얻은 이 파형의 높이 값을 조절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 는 3이라고 써준다면, 자, 3배 높아지겠죠. 2배 원본 0.5 낮아지겠죠. 자, 이 녀석을 채널 플롯 앰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앰프 값을 올려볼까요? 자, 효과가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이제 프리퀀시 값을 올려줌으로써 파형을 좀 좁게 만들어 볼게요. 자, 좋습니다. 파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앰프 값을 낮춰볼게요. 자, 좋아요.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fx_a 값을 좀 더 변형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이와 같이 있다 했을 때 이 지점이 되면 이와 같이 1과 0으로 표현이 돼서 이 뒤는 물결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본다면, 자, 이쯤에서는 파형을 종료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녀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제 제가 말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fx_a 값에 곱해줄 거예요. 뭘 곱해줄 거냐면, 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곱해줄 겁니다. 이곳은 1을 곱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반경의 끝은 0을 곱해주면 효과가 사라지겠죠. 자, 이 정도는 그럼 어떤 값일까요? 0.5가 곱해진다면 절반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거고, 자, 이 바깥은 다 0이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fx_a는 앞으로 곱해질 건데 0에서 1로 표현이 되는 무언가로 곱해질 겁니다. 자, fit 펑션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때 앞에서 구해줬던 d가 쓰일 예정입니다. 자, 왜 d가 쓰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포인트에 거리값이 구해져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이 거리값이 3이라면 3인 이 구간은 0으로 만들 거고요. 거리가 0인 이 구간은 1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fit d 0 radius. 자, 0에서 반경까지. 반경 끝은 얼마라고요? 0이 될 거죠? 여기는 얼마라고요?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한번씩 써볼게요. fx_a는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까요? 뭐에 곱해질 거냐면 d에 의해 곱해질 건데 조절이 돼야겠죠? d 넣어주고 0에서 레디어스까지. 그런데 0인 구간은 1이 될 거고요. 레디어스의 끝은 0이 될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레디어스 값이 지금은 0이죠. 늘려볼게요. 자, 효과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레디어스 값을 높여줌에 따라 우리가 어디까지 파형이 존재할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스타일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더 디테일한 스타일보다는 훨씬 쉬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조요 백스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실 다 썼거든요. 점 하나에 대해서. 어떤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수월하게 가셔야 합니다. 일부러 지난 시간에 따로 빼서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러 점에 대해서, 자, 이곳에 add로 인해 여기를 기준으로 파형이 생성이 되는데 다른 점을 넣어줬을 때 잘 표현이 되는지, 자, 이곳에 넣었을 때도 파형이 잘 형성이 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여러 점에 대해서 파형을 표현해 줄 수 있는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해볼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구획이 나눠지는
near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점들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자, add 만들어줄게요. 이 녀석은 2,0,2로 할게요. 그리고 add.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4로 해보겠습니다. 자, 머지로 이 세 점들을 묶어줄게요. 자, 이 결과만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포지션의 정보를 0이 아니라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기준으로 하는 점의 정보가 이 녀석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2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에 대해서 파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 넣어보겠습니다. 자, 파형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2 넣어볼게요. 자, 위치가 바뀌었죠. 자, 숫자가 바뀌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인티저 pt라는 녀석을 만들어줄 건데, 채널 인티저 pt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곳에 pt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파형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 0번 포인트에 대한 파형이고요. 1번, 2번.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곳에 pt를 구해주는 조건이 파라미터가 아니라 near 포인트로 인한, 자,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near 포인트로 인해서, 자, 모든 그리드의 모든 점에 대해서 야, 너는 어디가 제일 가깝니? 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이 나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파형을 나타내 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파형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파형이 생길 거예요. 자, 0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이랑 2번 보여드리고 나서 니어 포인트 쓸 겁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이곳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표현이 될지 보신 다음에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0번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여기 있죠. 그러면 0번, 1번 이 중간 어딘가에 자, 선이 그어질 겁니다. 2번.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 바꿔줄 거예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 녀석에서 바꿔볼게요. 자, 뒤에 지워주시고요. 자, near 포인트 1 attribute P.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결이 3개가 생성되었죠. 그런데 굉장히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앰프 값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도 명확하게 올려볼게요. 101, 101. 자, 보시면 이곳에 이와 같이 경계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한 결과는 아니에요. 이 녀석은 물결로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 물결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물론 꾸미는 건 더 해야겠죠. 이거는 디폴트한 느낌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효과들이 중첩이 되게끔 해볼게요. 자, 뭘 해줘야 될까요? 이곳에 있는 식들이 3번 반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어치블 랭글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서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더 이상 니어 포인트 이용 안 할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될 거고요. 자, fx,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안 쓸 거고요. fx 하나만 써둘게요. 그리고 소문자 fx로 구한 걸 대문자 fx에 순차적으로 더해줌으로써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자, 우선은 변수를 고쳐줄게요. 자, a로 써있는 거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시로 0을 써둘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녀석과 식이 거의 동일하죠. 보시면 0번에 대한 물결 효과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좀 모아서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여기에 1을 써줄게요.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벌써 중첩된
두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또 한번 복사해볼까요? 이번엔 이곳에 2를 써볼게요. 자, 중첩된 결과가 잘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먼저 0번에 의해서 포지션이 구해지고 D가 구해지고 효과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높이값에 대한 효과가 fx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될 거죠. 새롭게 포지션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질 거고, 여기서 효과가 만들어질 거고, 또 새로운 fx가 아까 만들어졌던 어떤 높이값이 있었겠죠.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떤 높이값이 추가가 됐다고 해볼게요. 자, 0번 포인트에 대한 결과고요. 1번 포인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이 밑에 똑같은 내용이 써 있을 거고, 자, 포인트 펑션의 값만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문자 fx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값이, 자, 더해지는 방식으로 최종 fx가 누적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 누적된 세 녀석에 대한 효과의 결과가 다 더해져서 이 녀석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높이값에 더해줌으로써 중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애초에 만들어둔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앰프 값도 좀 줄여보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도 살짝 늘려볼게요. 자, 이 정도면 너울거리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뭐랄까요? 이쯤 되면 색 표현에 대해서도, 그리고 물결 표현에 대해서도 하면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쉽게 작업을 한 거예요. 니어 포인트 펑션을 이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준 원하는 점을 선별해서 작업을 해준 거랍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찝어준 점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자, 니어 포인트를 활용해서 후디니가 직접 가까운 점이 뭔지 찾아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경우에는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과 같은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이처럼 점 3개에 대해서 중첩 효과를 주기 위해 3번이나 식을 반복해줬죠. 자, 만약에 점 20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효과의 중첩을 해줘야 된다면 식을 20번 반복해줘야 될 거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포인트 펑션의 값들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장 쿨하게 해결해줄 키워드가 바로 반복문입니다. for each도 있을 거고요. for문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은 13일차에서 결정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13일차의 내용 반복문을 안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언급해드릴 어레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를 배움으로써, 자, 니어 포인트 아닙니다.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를 배움으로써 또 약간 새로운 컨셉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각각의 효과를 따로따로 누적해서 결과를 쌓은 방식이라면, 새롭게 배울 컨셉, 자,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를 활용한 컨셉에서는, 자, 첫 번째 중첩에 대한 해결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중첩에 대한 해결, 세 번째 중첩에 대한 해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거랍니다. 자, 사실 하나 확실한 건 이미 중첩을 표현할 해결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다른 옵션을 배울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드시더라도 이해해내시고 익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의 방향과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린다 생각하시면 그럼에도 좀 더 기꺼이 학습의 고통을 견뎌내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벌써 강의가 1시간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나니까 12일차를 정말 온전히 12일차스럽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더라고요.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조이오맥스 11차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